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승입니다. 자, 오늘 HLB를 또 우리가 강의 마감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을 했어요. 이제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도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62만 주. 그러면 이제 그냥 횡복세 정도다. 하지만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좋고요. 이제 시간 외는 우리가 뭐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지만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HLB 봤을 때 제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 CMC 실사는 끝났어. 근데 세 가지 경미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 그걸 얘네가 무사히 통과를 한다 혹은 못한다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도 당연히 유튜브도 보고 나름도 이제 공부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다들 여기에다가 손을 들어줄 거예요.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무사히 통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양곤 회장도 지분을 추가적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HLB가 날라가. 그러면 HLB 그룹사 애들이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양곤 회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 1월 달 보시게 되면은 1월 28일부터 우리는 설날이라고 부르지만 춘절이죠. 중국 애들 항서제약 춘절이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도 쉬고 싶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그 CMC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건데 우리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집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냐, 대기를 하는 게 좋냐, 관망이죠. 혹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또 어떠한 대응이 우리한텐 중요한 것이냐인 건데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을 해.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그다음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손절이죠, 손절. 지금 이 HLB를 이 종목을 지금 타이밍에 손절을 한다. 불안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자,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제가 이제 HLB 말고 펩트론, 그다음에 네이처셀 뭐 이런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우리 네이처셀도 똑같은 개념이고 우리 HLB, 네이처셀도 다 똑같죠. 근데 뭐냐면은 우리 주식 시장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상승세가 이유가 뭐였죠? CMC였습니다. 그죠? CMC. 근데 그 전 단계도 있었어요. 여기 바로 비모. 비모에서 당연하게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우리는 뭐 하자? 천천히 매수를 잡자, 모아가자가 저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조건 가져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매수를 들어갈 테니 우리 여러분들 같이 매수를 들어갑시다. 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가 여기 똑같았죠. 우리 여러분들 CMC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야? C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거니까 당연히 미리 매수를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번에 CMC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미리 상승 날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전에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확신이 가능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상승 나왔고 이번에는 이 세력들이 지들이 여기서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시나리오상. 당연히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으는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개미도 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의 방향성이 빵 터진 다음에 얘네가 뭔가 애매해.
혹은 재료 소멸이야. 이럴 경우에는 되게 재미없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하방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개미는 언제든지 늘 털어도 좋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어느 정도, 요 정도 폭은, 요 정도 하락폭은 당연히 그냥 비교적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아가는데 좋은 흐름인 거지, 다시 가격을 올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는 뜻은 딱히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죠? 떨어져도 거래량이 안 나와, 상승을 해도 거래량이 안 나와. 즉, 딱히 나오는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상승을 굉장히 약한 힘으로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래서 우리는 이 기대감으로써 상승이 날아갔다, CMC, 이걸 기억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선반영이라고 부릅니다. 선반영. 그래서 제가 CMC 결과 나왔습니다라고 할 때 여기 유튜브 우리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이제 장 마감된 다음이었잖아요. 이거 올려드리면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어요. 그때 올려드리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말 다르게 이런 말을 하죠. 요 영상인데 여러분들 매도합시다. 매도, 매도, 매도. 영상 내내 매도, 매도, 매도. 이 얘기만 했어요. 요 나온 날. 왜 그랬냐면은 당연히 재료 소멸과 차익 실현, 그죠?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도 똑같이 이 뉴스 기사에서 알 수 있었죠. 경미한 지적사항 세 가지였다. 다음날 매수 들어가지 말자. 그러면은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경미한, 그죠? 그리고 이때 이후로 1월 달 그리고 2에서 3월 달 이때 똑같은 문제로서 지적을 받았었고 해결을 하지 못해서 CRL을 받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말이란 말씀을 드렸죠. 5월 말에 수세지안 영입을 해서 그 사람을 CMC 수석으로 앉히고 부사장으로 앉히면서 얘네가 7월 달이라 7월 2일이었거든요. 거의 근 한 달 만에 이 사람이 FDA 미팅을 했는데 FDA가 재심사를 신청하세요. 얼른. 이런 더 이상 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았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지만 세 가지 경미한 지적사항. 자, 경미하다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1월, 2월, 3월, 5월 세 번의 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얘네가 나온 내용들이 뭐였어요? 세 가지 경미한 지적사항입니다라는 말 없었죠. 그죠?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해결을 못했어. 큰 문제였어요. 큰 문제. 근데 1월 달 문제를 지적받은 리스폰스를 받은 게 1년 전이에요. 이런 얘네 1년 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들어온 게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이고요. 그럼 이제 벌써 6에서 7개월 정도가 지난 거고 이미 이때로부터 7월 달로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4개월이나 흘렀어요. 그럼 이 사이에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현재 결과는 굉장히 경미한 지적사항이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고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CMC만 이걸 우리가 최종 관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만 넘어가면은 FDA 승인이 보여. 그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그때는 뭐다? 미친 듯한 폭등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요때도 매수를 못 했어요. 매수를 못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1, 2, 3, 4, 5, 6, 7, 8, 9, 10 내내 빼니까 불안하니까. 그죠? 매수를 못 했어. 저는 이때 뭐라 그랬죠? 조금씩 모아가자. 영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까지 해요. 갑자기 자리를 주지 않는 폭등이 날아갈 수 있다. 폭등이 날아갈 수 있다. 똑같은 형태였어요. 왜? 평상시에 거래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거래량 집어넣어도, 그죠? 조금만 거래량 집어넣어도 이거 올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매집, 얘네들은 힘을 모아놨으니까, 그죠? 이런 구간에서
나올 만한 매도 물량들은 다 소화를 시켜줬으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간다라 치면은 현재 여기 있는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흐름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한 번도 이때 이후로는 제대로 된 매물대 소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 CMC 통과했어. 그러면은 와 미친 듯이 한번 폭등해가지고 와 이제는 여기 13만 원을 뚫고 날아갈 거야 이게 아니고요. 자,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장대 음봉이 있어요. 장대 양봉이 있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볼 때 우리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보실 거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 1, 2, 3 뭐 이런 거 보실 건데 저는 이런 거 좀 잘 모르겠어요. 예,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1파, 2파, 3파는 보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중요한 건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 자, 우리가 돈이 들어왔어. 수급을 당연히 같이 봐야 돼요. 거래량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꽉 채운 양봉의 형태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어. 그러면은 얘가 올라갔어. 이런 걸 우리는 기준봉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추세들, 일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또 주봉, 월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 하나를 보든 한 파동을 보든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가 중간부 이렇게 있죠. 50%가량 여기 이거는 또 이제 피보나치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 지나가고 하여튼 50% 반절 구간에서 받아주냐 혹은 그 전에 받아주냐 혹은 거기를 뚫고 떨어지고 받아주냐 여기에 따라서 이 3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날아갈까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도 중단부 있죠? 중단부를 받아주다가 뚫리니까 어디까지 떨어져요? 하단부까지 떨어진 거야, 하단부까지. 돈을 쓰기 시작한 구간, 돈을 쓰기 시작한 구간 오니까 받아주고 가죠. 받아주고 천천히 올라가.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힘으로는 추가적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정도의 예상이었지만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상승 날라갔죠. 하지만 힘은 약했다. 이날 개미들만 털렸습니다. 개미들만. 오히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개미들이 매수를 했는데요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1월 15일 날 개미들이 매수했는데요. 자, 그럴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1월 15일 날 340만 주, 34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보니까 100만 주가량, 그럼 뭐예요? 240만 주는 개미들이 매도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말은 저 100만 주가량은 어디서 매수를 들어간 거냐면은 요날 이 바닥 구간에서 받아먹은 사람들이 물량이 100만 주. 그거 이제 세력이죠, 세력. 이거 세력주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고 오히려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이 매도세가 나오는 그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일부러 이런 이제 누른 거가 이제 맞고 그 기대감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보시면은 이 캔들이 있어면은 요 캔들에서 또 뭐요? 하방 나왔다가 반등 나왔지만 요 중단부를 얘네가 아직은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요걸 뚫는지 보는 것과 여기를 뚫고 상승 날아가는지 보시는 거고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게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든 매도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요런 구간을 봐야 돼요. 요런 구간 매물대가 요런 구간의 물량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소화는 있었지만 아직은 모자르고 갔다가 눌렸다가 그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 통과 결과 나왔다 이러면은 올라갔다가 뭐 크게 눌리는 상황은 안 나올 거예요. 약간의 눌림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 날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지선 뭐 이평선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닿을 듯하다가 안 닿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갔을 때는 자, 날라가니까 자, 1파, 2파, 3파 가니까 자, 개미들이 와, 가는구나. 미쳤어. 지금이라도 사야 돼. 사고 그다음에 맞고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놀아주다가 재매집이죠. 재매집. 하고 그다음에 다시 상승 이어가는 그러면은
여기 구간이 좀 중요해지겠죠. 여기 10만 원쯤인데 요 구간을 10만 원쯤 구간을 얘네가 안착을 해준 다음에 다시는 이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없으며 추가적으로 위로 날아가는, 그러면서 글로벌 빅파마의 모습으로서 모습을 갖춰가고, 연이어서 제2의 3의 4의 리보세라닙이 신청이 되는 FDA 신청이 되면서 얘네는 코스 P로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대학 바이오 애들은 레벨업을 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때도 상승 이후 요런 구간 그냥 이악 물고 버텨주잖아요. 그죠? 지켜주잖아요. 세력주 이 장난질 치는 종목인데 하여튼 날라가고 지금도 요런 구간을 이악 물고 버텨줍니다. 지켜주고, 그러면 지금도 요런 구간이 얘네들의 레벨업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는 여기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먼저 날아갔던 뭐 알테오젠이든 뭐 유한양행이든 걔네들이 보여주는 흐름들이죠. 여기 보시면 것처럼 뭐 요런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요런 구간이 될 수 있겠고, 그죠? 떨어지더라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뭐 얘는 이제 여기까지 갔죠. 그죠? 예, 하여튼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HLB를 결과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고 넋놓고만 있으면은 그게 있냐,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올라오면은 매도를 쳐야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대응을 지금 철저하게 잡아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무언가 움직이고 내 평단가가 굉장히 낮아 안정적이야. 그럼 뭐예요? 추가 매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예, 그런 흐름도 좀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찍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이날이었나? 제가 다음 날이었나요? 펩트론 요게 1월 그죠? 1월 15일 날 매수를 잡아 드렸었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소통방에서 저런 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했습니다. 이제는 1월 15일 날 매수 잡고 평단가를 낮췄고 그다음에 갔죠. 8%뭐 큰 폭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났냐, 신났다, 와 대박이다, 수위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펩트론에 대해서 대응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다음 날이네요. 다음 날. 여기. 자, 평단가가 얼마이신 분들, 얼마쯤이시다, 언저리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준비를 하고, 평단가가 1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자금을 시드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면서 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이유였죠. 그러니까 펩트론, 펩트론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HLB도 우리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소통방 입장을 제가 좀 시켜드리고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렸고요. 글을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은 입장 요청이 있고 거기서 제가 확인 후에 이제 승인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 시에는 제가 좀 제 내용만 따가는 타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닉네임이나 이름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보신 분들이구나, 혹은 구독자분들이구나, 확인을 하고 입장 요청 승인을 눌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만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그것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